이번에는 1세제곱미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1세제곱센티미터도 부피의 단위고 1세제곱미터는 그보다 큰 부피의 단위예요. 우리가 큰 단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길이에서 어떤 성분이 주어졌을 때 미터 단위로 쟀을 때 1미터고 센티미터로 쟀을 때 100cm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1m하고 100cm가 같은 길이구나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넓이에서 1m짜리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사각형은 가로 1m, 세로 1m 해서 넓이가 1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이 한 변의 길이인 1m는 100cm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가로 100cm, 세로 100cm 해서 넓이를 10,000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짧은 샤프심은 센티미터로 재죠. 그런데 긴 끈이 있다고 생각하면 긴 끈을 몇 밀리미터인지 몇 센티미터인지 이렇게 재진 않죠. 몇 미터일까? 이렇게 재겠죠. 넓이도 작은 색종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일까 하고 재겠지만 운동장의 넓이를 몇 제곱 센티미터일까 재진 않아요. 그쵸? 몇 제곱미터일까 하겠죠. 그래서 작은 단위를 사용했을 때 앞에 수가 커지니까 그러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이렇게 잘 다가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큰 거에서는 큰 단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은 단위와 큰 단위의 관계도 꼭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방금 배웠던 거를 정리를 한번 다시 기억을 하고요. 자, 1m는 길인데 100cm와 같다. 그리고 1제곱미터는 10,000제곱센티미터와 같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합시다. 새로운 단위를 배우면 알고 있던 거를 잊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서 정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미 다른 학년 때 어렸을 때 배웠고요. 그러면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 1세제곱미터와 1세제곱센티미터와의 관계가 되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큰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도 있을 거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부피가 있는데 1cm의 100배가 1m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위에 있는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의 100배로 그려야 하지만 여기 화면이 작은 관계로 길이는 똑같이 그리고 표시를 1m로 정확히 적어 놓을게요. 자, 이랬을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리가 1세제곱미터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쓸 때는 저렇게 쓰고 읽을 때는 또 어떻게 읽나요? 1 먼저 읽고 3은 뒤에 있지만 먼저 읽습니다. 세제곱 미터는 앞에 있지만 나중에 읽죠. 그래서 쓸 때는 1 먼저 그 다음에 세제곱은 조금 이따 쓰고 미터를 먼저 쓴 다음에 세제곱에 해당하는 3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세제곱미터하고도 오늘부터는 친해야 해요. 자, 그러면 1세제곱센티미터와 세제곱미터를 우리가 관계를 알아볼 건데 똑같은 크기의 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1m, 한 모서리가 1m라고 생각하면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이므로 계산하면 1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1m는 100cm임을 이용해서 한 모서리의 길이를 1m가 아니라 100cm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는 0이 6개겠네요. 그러면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같은 정육면체를 서로 다른 단위로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같은 정육면체의 부피니까 저 두 부피는 같겠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아까 1m 100cm 그 다음에 1제곱미터는 만제곱센티미터 이것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즉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를 자, 여기다 그려볼까요? 여기에 부피가 1cm, 1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를 가로로 100개, 세로로 100개 하면 한 층에 1층에 쌓이는 게 10,000개겠죠. 근데 그 위로 이게 100층을 쌓기 때문에 10,000 곱하기 100 해서 100만 개가 되고 1세제곱센티미터의 쌓기나무 100만 개가 1세제곱미터 안에 들어가므로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하고 같은 거예요. 잘 기억해줘요. 예제 1번이에요. 부피가 같은 두 직육면체 가와 나의 부피를 알아보시오 했네요. 자, 가는 5m, 4m, 3m의 길이를 모서리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나는 500cm, 400cm, 300cm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5m하고 500cm 같은 길이고 4m와 400cm, 3m와 300cm 같은 길이죠. 그래서 문제에도 부피가 같은 두 직육면체라는 표현을 해줬네요. 자, 그러면 가부터 볼게요. 우리가 부피를 구할 때 세제곱미터로 구할 수도 있고 세제곱센티미터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 모서리의 길이 단위만 통일을 하면 근데 여기에서 세제곱미터라고 했으므로 가는 적혀있는 대로 미터를 기준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따라서 60이겠네요. 그리고 세제곱미터겠네요. 자, 나는 세제곱미터로 구하라고 했고 현재 센티미터로 나왔기 때문에 세제곱센티미터로 구하라고 했고 모서리의 길이도 센티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대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가로 500, 세로 400, 높이 300. 자, 먼저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면 60이고 그 다음에 0이 6개가 더 있겠네요.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 자, 답을 다시 한번 적어준다면 1번은 60 세제곱미터, 2번은 6천만인가요? 6천만 세제곱 센티미터. 자, 그리고 부피가 같기 때문에 60 세제곱미터와 6천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같은 크기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2번입니다. 2번은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했네요. 자, 세제곱미터와 세제곱센티미터의 관계를 묻는 문제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단위 기억해 봅시다. 자, 1세제곱미터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와 같았냐면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같았죠. 따라서 8세제곱미터는 8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같겠네요. 밑에다 쓸게요. 자, 다음 36세제곱미터는 3600만인가요? 수가 크네요. 그러면 여기는 안 써도 되고 그래서 36에 100만 배를 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번 볼게요. 3번은 몇인가요? 그쵸. 600만 세제곱센티미터, 600만 세제곱센티미터는 몇 세제곱미터와 같냐고 했는데 자, 봅시다. 세제곱센티미터가 더 큰 단위인 세제곱미터가 되려면
100만 분의 1이 돼야 되죠. 수는. 그래서 100만으로 나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100만 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도 100만 분의 1 해서 6세제곱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수가 커요. 0이 6개니까 5,600만 세제곱센티미터고 그러면 또 이 수를 단위가 세제곱미터로 바뀌면서 수는 100만 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56세제곱미터겠네요. 자, 그러면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참고로 2.5세제곱미터를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다면 자, 단위가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바뀌는 것이므로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바꿀 때 수는 100만 배가 되죠. 그러면 2.5의 100만 배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만은 0이 6개죠. 그러면 소수점도 오른쪽으로 6칸 이동해야 됩니다. 1칸, 2칸, 3칸, 4칸, 5, 6. 그러면 소수점은 1이 이동하고 여기에 0이 채워지겠죠. 따라서 25를 쓴 후 0을 5개 써야 합니다. 그래서 25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본다면 325 오늘 문제를 써놨는데 자 325만 세제곱센티미터를 이번에는 큰 단위인 세제곱미터로 바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작은 단위가 큰 단위로 갈 때는 수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작아져야 되는데 100만 분의 1로 작아져야 되죠. 따라서 소수점은 왼쪽으로 6개 이동해야 됩니다. 3, 4, 5, 6. 따라서 3.25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커지면 수는 작아지고 단위가 작아지면 수는 커지는데 거기엔 100만 배 또는 100만 분의 1배가 기준에 따라 적용이 되는 거죠. 예제 3번이에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인지 구하시오 했네요. 자, 부피의 단위를 몇 세제곱미터인지 단위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단위가 섞여 있을 때 우리는 단위를 한 가지로 문제에서 묻는 단위로 통일을 해줘야겠네요. 자, 1번에서 보면 5m와 500cm가 있는데 500cm를 5m로 바꿔줘야겠네요. 따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이 직육면체는 5m, 5m, 5m 이래서 모든 모서리가 5m로 길이가 같네요. 정육면체예요. 그래서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그래서 125가 되고 미터로 계산을 했으니까 세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2번은 4m, 100cm, 그 다음에 250cm라는 모서리 길이가 있는데 세제곱미터로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다 미터로 바꿔줄게요. 자, 100cm는 1m와 같고 250cm는 100cm가 1m이기 때문에 소수점을 왼쪽으로 2칸 이동해서 2.5m라는 걸 알게 되네요. 자,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이므로 4m 곱하기 1m 곱하기 2.5m 해서 10세제곱미터가 되겠네요. 따라서 예제 3번의 답은 1번은 125세제곱미터, 2번은 10세제곱미터입니다.